관법지는 처분 행위 등 소유자가 달라질 때 하여튼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고 대전제야. 하여튼 관법지도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돼. 그래서 1번 처분 행위 시 또는 말소 기준 등기 시 건물과 토지가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그러니까 관법지는 어쨌든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여야 돼. 그리고 우아래의 소유자가 처분 행위로 달라져. 또는 강제 경매로 달라져. 됐나? 그러면 어쨌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여기가 경매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야? 경매의 경우에는 거기에 그 5번에 1번에 처분 행위 시 또는 말소 기준 등기 시에 나오나? 그 말소 기준 등기에다가 이렇게 써. 말소 기준 등기 시에다가 맨 앞등기 이렇게 써버려. 맨 앞등기. 자,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등기가 경매에서 말소 기준 등기 6개가 있어. 말소 기준 등기가 몇 개가 있다고. 근데 6개 그거 외워봐야 나도 몰라. 가르쳐 줘봐야 여러분들도 틀리니까. 너 진짜 모르는 거냐? 여기에 저당권 등기도 있고 근저당권 등기도 가압류 등기 있지?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을 말소 기준 등기라고 그래. 근데 저당권 등기 여러 개 있으면 자 이제 보자. 여기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여기 봐. 여기는 맨 앞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저당권 등기가 있어. 그러면 저당권 성립 시에 나대지니까 건물이 없지. 자,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 그 후에 그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돼.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야.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하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다 소멸해버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말소 기준 등기 있었지.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소멸하는데 여기서 가압류 등기 되어 있다가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은 산다고 다 죽는다고 소멸해 이렇게. 그래서 자, 가압류권자 경매에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을로 변했고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이렇게 오지. 근데 가압류권자의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졌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 됐나? 그런데 이 경우는 저당권을 맨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압류권자가 경매에서 우아래가 달라졌어도 동일인 소유 시기를 따질 때는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맨 앞등기 되었을 때 저당권 등기 되었을 때 우아래 동일인 소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누가 경매하든 법정지상권은 없어. 다시 해. 이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어. 가압류 등기. 그럼 가압류 등기가 되었는데 아대지이고 그 후에 건물이 들어서 그럼 가압류 등기 시에 우아래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 그럼 가압류권자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가압류권자 경매에서 가압류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을로 변했고 건물은 이렇게 왔지? 그러면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면 돼? 안 돼? 안 돼. 가압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저당권 등기도 있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보자.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돼. 그러면 가압류 등기 시 우아래 동일인 소유지.
그러면 가압류권자 경매했어도 경락인은 건물 있는 거 받는 거야 이게. 가압류 등기를 보고.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라면 가압류권자의 경매로 달라져도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가 인정이 돼. 됐나? 이번에는 이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서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지. 그럼 경락인은 토지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건물 있는 거 받아야 돼. 건물 없는 거 받아야 돼. 저당권은 앞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앞에 있는 거 살아야 된다고. 그 후에 들어서는 것만 주게 돼. 그러니까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는 경락인은 건물 있는 거 받지. 그러니까 건물 있는 거 받다 보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이게 저법지라고. 됐나? 그럼 이제 됐다고 했어. 자, 갑의 토지 이제 갑의 토지에 을이 가압류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이 들어서 건물이 그리고 그 후에 저당권이 들어서 그러면 저당권만 놓고 본다면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지. 저당권자 경매했대. 그럼 저당권자 경매 오면 가압류 등기는 죽는다 산다. 아까 써졌던 말소 기준 등기 6개는 다 죽어버려. 전세권까지. 그래서 이것도 소멸하지 이렇게. 소멸해. 그럼 저당권자 경매했더니 경락인이 병이 경락을 받았어. 그럼 건물 소유자는 갑이지. 갑. 그럼 갑은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해야 되겠어? 재산권 우겨돼야 되겠어? 맨 앞에 가압류 등기 보였지? 가압류 등기 시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 그래서 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맨 앞 등기 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돼. 맨 앞 등기 시 동일인 소유 아니지. 이 경우는 절대 저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어. 맨 앞 등기 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되므로 맨 앞에 등기에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건물 들어섰고 그 후에 저당권이 들어섰잖아. 그러면 저당권만 놓고 본다면 저당권 성립이 동일인 소유지. 저당권자 경매했어. 그러면 저당권자 가압류권자가 한 게 아니고 저당권자 경매를 실행했다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A로 변했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지.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경매 실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 맨 앞 등기를 기준으로 해. 이 사람이 앞에 등기가 되는 순간 건물 없었지? 그래서 너무 어려운 표정이다. 야, 오늘로써 학원 안 나와야 되겠다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잘 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락인은 어떤 것을 보고 경락을 받냐면 내가 이 토지를 경락받았을 때 인수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근데 그 등기가 가압류 등기야 이게. 그럼 이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는 토지대장과 시간을 보니까 건물이 없었다고. 그 가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 건물이 없었으니까 가압류권자 경매에서 경락인은 건물 있는 거 받아야 돼, 없는 거 받아야 돼. 그래야지. 야, 나는 경매에다 통 모르니까 그 말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말고 지금 이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 맨 앞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등기 앞에 형님만 살고 동생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 앞에 건물이 있었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미 봐. 가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락을 받을 사람은 권리 분석을 한다니까. 아, 가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권리는 살고 소멸하는 거나 인식한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경매했을 때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그 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경매를 받으면 건물 있는 거 인정해 줘야 돼. 건물을 멸시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 있는 걸 이미 인정하고 사니까 땅값도 싸게 살 것이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라고 할 수 없지. 그럼 철거하라고 할 수 없다면 갑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알아들었어? 근데 저당권자의 경매야. 저당권자가 아닌 사유의 경매야.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지라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지라고. 이게 관법지라고 그래.
이제 아시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아래가 달라진 이유가 읽어본다. 매매, 증여, 공유물 분할. 여기다 형광펜을 내. 공유물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 대신에 우아래가 달라진 이유가 매매,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우아래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공유물 분할과 여기다 매매의 지분 처분과 비교해야 돼. 지분 처분.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지분 처분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려거든 처분행위에 인다니까 여기서. 자, 갑과 을이 건물을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공동 소유. 그런데 을의 지분이 5분의 4야. 을의 지분이 5분의 4. 그러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을의 동의를 얻어서 갑이 건물 지었대. 그리고 그 후에 이 토지를 지분을 병이 경매를 받았대. 경매.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여기 이 상태에서 토지는 공유이고 그 공유자가 건물을 갖고 있으므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잖아. 근데 지분이 저당권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지. 그래서 갑의 지분을 병이 샀대. 병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 병과 을이 갑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돼. 병과 을이. 자, 지상권 설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다고 처분행위다고. 그럼 이게 지금 공유니까 공유물의 처분행위는 과반수야. 전원동의야.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을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어도 갑이 이 지분을 병에게 팔았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면 을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을의 동의 없이도 갑이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므로 지분 처분으로 갑의 한만 놓고 보자고. 동일인 소유야. 그리고 을의 지분이 5분의 4. 을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지었어. 그 갑의 지분을 팔았지. 그때 지분이 팔으니까 이렇게 팔리니까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주면 을의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야. 을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따라서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그 밑에 한번 봐. 그 동일인 소유 시기에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관습법상 법정상을 부정되는 경우 나오죠. 두 번째 칸에. 한번 읽어본다. 환지, 판매, 그리고 무슨 처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지분 처분이. 그러면 여기서 공유물 분할과 이제 거기다 지분 처분에다 형광펜을 해. 그러면 지분 처분에다 형광펜 해놓고 위에 있는 공유물 분할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비교해.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위에 공유물 분할이 보여.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공유물 분할 보이나? 그러면 지분 처분과 공유물 분할을 비교하면 돼. 그럼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여기 갑이 5분의 4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는 공유물이 분할하다 보니까 토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걸 을이 분할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받다 보니까 우아래가 달라졌지? 그럼 이 경우는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을의 단독으로 결정을 해.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되겠어? 법정지상권 인정해 줘야 되겠어? 그 얘기야.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반법지가 인정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분 처분으로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지분 처분으로 달라지면. 그래서 지분 처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특히 지분 처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써냐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써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써보라고. 이렇게 나오면 잘 들어. 갑을병이 갑은 5분의 4, 뭐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이야. 근데 을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어. 이게 5분의 3. 그 후에 이 지분이 달라진다고 봤을 때 잘 들어봐.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어디에 해당을 해?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건 공유에서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처분행위지. 그러면 처분행위는 과반수 동의야, 전원 동의야. 따라서 을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철거 대상이라고. 병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그러므로 병의 동의 얻지 못했지.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은 후에 지분이 A로 달라졌을 때 과거에는 동일인 소유였다가 지분이 바뀌다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법정상고 인정해줘야 돼. 해주면 안 돼.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야 지금. 불법 점유자. 그래서 지분 공유에서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법지 없고 뭐 과반수 동의 어쩌고 나오지? 그래도 법지 없어. 이렇게 법지가 없을 이유밖에 없잖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장 넘겨봐. 114페이지에 저 양가로 4번 한번 보자. 공유지상 1인 또는 수인 건물이 있을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자, 여기 공유지를 잘 봐야 돼. 자, 갑과 공유야. 공유지상. 공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공유지상 그랬으니까 토지가 공유라는 거야. 양가로 4번 봐. 다시 공유지상. 그럼 공유에 갑이 건물 갖고 있다가 지분이 처분으로 달라져. 그럼 이런 상태는 공유지상 건물을 갖고 있다가 지분이 A로 달라졌을 때는 절대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지분 처분으로 달라지면. 그래서 양가로 5번 공유지상 1인 또는 수인 건물이 있을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구분해. 지분 처분이나 지분 양도는 같아. 지분 양도로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공유물 분할로 달라지면 된다 그러잖아. 분할로 달라지면 됐나? 양가로 5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했대. 공유자가 해봐. 갑과 을이 지분을 10분의 9 갖고 있고 갑은 10분의 1 갖고 있어. 과반수 지분에 동의를 얻어서 갑이 건물 지었대. 여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지분이 달라졌대. 지분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질 수도 있고 많아. 그래서 지분이 A로 달라지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법지 인정돼 안 돼? 그거 안 되잖아 거기. 그런데 만약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돼 안 돼? 그때는 된다고 그랬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돼. 그럼 이제 결론은 여기 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야 아유 정신만 시끄러워. 그래서 일단 공유물 분할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침해하지 않거든. 분할로 달라지니까. 그냥 관법지 있다. 지분 처분으로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그렇게 외워버려. 자, 이거보다 환지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져도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야. 이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인데 시행지역이야 이게. 근데 요만큼이 갑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어. 근데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서 환지에 의한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토지를 이렇게 돌려주었어. 이렇게 A에게 돌려준다고. 그럼 건물 소유자는 갑이지. 건물 소유자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방해가 되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판매.
갑이 요 토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을에게 매매함과 동시에 다시 사오기로 해요. 환매 등기했지. 그러니까 을이 샀지. 지금 을은 건물 있는 거 사서 없는 거 사서 없는 거 샀지. 근데 을이 사서 건물 지었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권 행사하는 사람은 환매 특약을 할 당시에 그대로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토지는 사왔는데 젠장 을에게 관법지 인정되면 토지 사고나 만하잖아. 그래서 에어버려. 환매권 행사. 앞으로 넘겨봐. 지금 113페이지에 환지 처분이나, 여기 환지 처분이나 환매권 행사나 지분 처분 등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 하여튼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정이 달라져야 돼. 근데 달라지게 된 이유도 지분 처분이나 환지 처분이나 환매권 행사 등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 우에게 법정상고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에어버려. 안 된다. 이렇게. 에어버 환지 환매, 지분 처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찾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법정상고 인정되냐 안 되냐 나오면. 근데 그것이 그 말이 안 보이면 그 말은, 그 지문은 틀렸다는 거야. 그럼 환지, 환매, 지분 처분 등으로 우아래가 달라진 경우, 그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는 법정상고 인정하지 관법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됐지? 두 번째, 이제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을의 토지의 갑이 저당권이 있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나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저당권 성립 시에 건물의 유무를 따져야 돼. 그러면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없었다면 이것은 나대지지. 그러니까 저당권 성립 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저당권자 경매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건물이 있는 거 사, 없는 거 사. 그러니까 저당권 성립 시에 권리 분석을 해서 건물이 없었으니까 경락에는 건물 없는 거 사야지. 동의해? 근데 저당권 성립 후에 건물 들어섰대. 이렇게. 그럼 나대지에 저당권 성립되었지. 그럼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없었으니까 저당권자 동생들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저당권 성립 시 후에 들어온 사람은 동생들이라고 해. 그러면 저당권 성립 전에 이 토지에 저당권 성립 시에 건물이 존재했다면 건물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 앞에 형님은 살아야 되는 거,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러므로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없었다면 나대지지, 나대지. 그럼 나대지에 무슨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등기, 신탁 등기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럼 나대지만 나오면 가등기를 봐야 돼, 나대지를 봐야 돼? 등기 봐서 뭐 할래? 나대지에 가등기 되고, 나대지에 가압류 등기 되고, 나대지에 저당권 등기 되고, 나대지에 환매 등기 되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태를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나대지에 어쩌고 나오지? 나대지에 등기되고 건물 들어섰잖아요. 그럼 등기된 걸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나대지만 나오면 법지 없다. 2번 봐. 2번. 자, 요번에 나대지에 가등기되고, 꼭 가등기만 나오겠어? 여러 등기가 나오겠어? 그래, 가등기 쳐다봤다가는 급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야. 여기서는 나대지를 봐줘야 돼. 나대지에 등기가 되고 나서 건물이 축조되었지? 그럼 나대지에 등기된 거, 요 등기된 걸 보여줘야지. 자, 요번 다 환매 등기. 여러 가지 있겠죠. 환매 등기도 있고, 가등기도 있고, 저당권 등기도 있고, 가압류 등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나대지에 등기가 되고, 그 후에 건물이 들어섰어. 지금 갑의 토지인데 여기에 등기가 되었다고. 그 등기는 나도 몰라, 어떤 등기인지. 근데 나대지에, 갑의 토지에 등기될 때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나대지잖아. 그 후에 들어섰지. 그러면 건물을 보여야 돼? 등기 명의인을 보여줘야 돼?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기 명의인,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다든가 경매든가 했을 때 등기 명의인을 보여줘야지. 나대지만 나오면 저 법지
없고 관법지도 없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한번 외워본다. 나대지. 니은번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세 번째 여기 봐.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지금. 근데 을이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 이렇게 함께 산다고. 그런데 함께 사는데 야 함께 구입한다 그러면 뭘 전제하냐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으나 건물은 등기하고 등기 없이 살다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매매 등으로. 됐나?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아니야. 여기는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지금 갑이에요 지금. 을이 사서 살고는 있으나.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고 나서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치고 건물은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에 저당권 등기를 해봐. 그러면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있었으나 동일인 소유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저법적 없다는 거야. 저당권 여기다 가압류 등기 했다고 봐. 가압류 등기 시 동일인 소유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함께 구입했다 이 말이 나오면 절대 저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했다 이거 찾아줘야 돼. 함께 못 찾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리고는 뒤에 읽어볼 것도 없어. 토지에는 등기했으나 건물은 등기 없이 살고 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달라졌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때는 법지 없고 저법지도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외워본다. 뭐라고 되냐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토지에는 등기를 마치고 건물은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다가 어쩌고 나오지. 그러면 그때는 법지 저법지도 없고. 그 다음에 네 1번 신탁등기. 우리는 여러분들 신탁등기는 자 갑의 토지 소유자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에게 을아 내가 네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테니 네가 소유하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그 수익금을 병에게 주어라.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갑을 간의 계약을 자유본다. 신탁행위. 그럼 이 신탁행위는 을에게 토지를 맡겨두었다가 네가 팔아서 돈을 나에게 다 되돌려다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행위는 잘 들어야 돼. 신탁행위는 채권계약이고 그리고 여기는 신탁행위는 무상행위야. 네 이름으로 토지를 등기해 줄 테니 네가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달라. 이게 신탁행위거든. 따라서 신탁행위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을까요? 혹시? 금방 토지거래 허가는 외워본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상권 설정만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좀 풍문 너만 알아라. 이 사람들은 등기법 할 때 안 왔다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안 와. 너만 합격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냐면 외워본다. 유상소지가. 그러니까 유상행위일 때만 허가를 받는 거야 이거. 근데 지금 금방 신탁행위는 유상행위라고 그래서 무상행위라고 그래서 그냥 허가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어. 풍문 너만 잘 기억해. 그리고 신탁행위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토지 소유자 갑의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여기다가 신탁이라고 하는 걸 등기하는 거거든. 이 신탁 등기는 대항 요건이야. 신탁 등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안 해도 효력이 생겨. 임차권 등기는 등기해야 임대차 효력이 생겨. 안 해도 효력이 생겨. 그 민법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 홍승환이라고 그래. 채권계약은 대항하기 위해서 하잖아. 등기를 저렇게 여러분 임차권 등기 판매 등기도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등기 안 해도 두 사람 사이에 효력이 있어.
괜히 아는 체 했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을에게 환매 등기 해놓은 거야. 신탁 등기 해놓은 거야. 신탁 등기 되었어. 그럼 신탁 등기가 되면 대외적 소유자는 을이라고, 을. 근데 신탁 등기 해놓고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지었대, 이렇게.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동일인 소유 아니야. 아니니까 나중에 수탁자가 이걸 처분해서 경위에 넘어갔지? 그 갑에게 관법지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되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야. 즉, 들어봐. 명의신탁을 하면, 우리가 종중 땅을 명의신탁을 하면 갑 종중 땅을 종손에게 명의신탁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종중이지. 밖에서 봤을 때는 소유자가 을이잖아. 됐나? 그런데 신탁행위가 이루어지면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수탁자 거죠, 완전히. 이 차이가 명의신탁과 신탁행위의 차이점이라고. 따라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 지었다면, 그 후에 수탁자가 처분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법정이상권 인정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신탁 등기란 말만 나오면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관법지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다 신자 동그라미 쳐.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어?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되고 이렇게 되지. 여기. 자, 갑의 땅을 을에게 신탁행위를 해서, 신탁법상 신탁행위다. 신탁행위 수탁자 이름으로 수탁자 을에게 이전 등기가 돼. 그런데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가등기했대. 그리고 건물 들어섰어.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를 보호해야지. 가등기 되어 있으니까는 우아래가, 가등기 될 때 우아래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그 후에 사정이 어찌고 저쩌고 막 변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관법지 있어, 없어? 그렇게 이해해버려. 신탁 등기라는 걸 찾아줘야 돼. 5분간 휴식.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